1984년 7월 5일 나폴리의 홈구장 산파울로 경기장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 이른바 펠마메호에서 말을 맡고 있는 마라도나는 이 넷 중에서 아마 가장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라도나는 가난한 빈민가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그가 살았던 집을 보면 말 그대로 판자촌인데요. 거의 찢어지게 가난한 수준이 아닌 가난하게 찢어진 수준입니다. 마라도나는 항상 집에 홀로 있었고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가 아닌 막노동꾼으로 매일같이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 일터로 향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도우며 마라도나를 포함해 무려 8남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린 마라도나에게 꼽힌 재능, 바로 축구였죠. 어린 마라도나는 우연히 선물 받은 축구공만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고 거의 신기에 가까운 트래핑 실력으로 마라도나는 마을의 유명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지역 축구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되었고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불과 15살의 나이에 프로 선수로 데뷔. 아르헨티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라도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단은 무려 아파트를 마라도나에게 선물하게 되는데 힘겨운 삶을 이어갔던 마라도나와 그의 가족은 이제 판자촌에서 아파트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마라도나는 보카 주니어스를 거쳐 당대 최고였던 펠레와 크루이프와 비교되면서 그 당시 최고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집중 견제와 거친 태클로 인해 마라도나는 선수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을 당하게 되고 또 거듭되는 사생활 문제와 기행, 결정적으로 결승전에서 보여준 화려한 니킥 실력으로 마라도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결국 마라도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세리아의 나폴리. 지금이야 나폴리는 강팀으로 꼽히지만 그 당시 나폴리는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강등권 팀이었죠. 심지어 나폴리는 엄청난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를 영입했다는 말까지 들으며 나폴리는 마라도나의 영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폴리에는 한 가지 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카모라의 존재. 그리고 딱 봐도 나빠 보이는 이 새끼, 아니 이 분이 바로 카모라의 수장 카르미네 줄리아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카모라는 나폴리 도시 전체를 주무르고 있었고 그건 축구팀 나폴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라도나 영입에 쓰인 돈의 출처가 카모라가 코카인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죠.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첫 질문이 바로 카모라에 대한 것일 정도로 기자는 쫓겨났지만 그만큼 카모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 마라도나의 영입은 축제였습니다. 이 희대의 명장면과 함께 무려 6만 5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모여들었죠.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나폴리와 마라도나 이 둘 모두 어떻게 보면 도박 아닌 도박을 한 셈인데요. 그리고 그 도박은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는 마라도나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특유의 거칠고 난폭한 플레이들 때문에 마라도나는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죠. 하지만 적응을 뛰어넘는 사기적인 축구 재능, 세리아에 적응하기 시작한 마라도나는 결국 팀을 캐리하면서 나폴리를 8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역시 미친 실력을 뽐냈지만 팀이 겨우 강등을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마라도나는 모든 팀을 이기길 원했고 다음 시즌을 기대하라며 느슨했던 세리아에 긴장감을 주게 됩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특히 자신의 팀 나폴리가 쓰레기라는 별명과 씻지도 않는 콜레라 환자라는 모욕까지 들으며 극한의 차별을 받는 것을 목격한 마라도나는 그야말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986년에 열린 멕시코 월드컵. 이 대회에서 마라도나는 엄청난 기량을 뽐냈고 특히 전쟁으로 인해 앙금이 남아있던 영국을 상대로 미친 손놀림과 그로부터 불과 4분 뒤에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로 평가받는 자신의 인생골까지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독일까지 물리치고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내면서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리로 돌아온 마라도나. 그는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무쌍을 다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가 말했던 대로 모든 팀은 차례대로 꺾기 시작합니다. 강호 유벤투스를 물리치고 당시 세계 최고라 평가받던 밀란까지 꺾어냅니다. 어느덧 나폴리의 첫 우승까지는 단 한 경기.
모든 팬들이 나폴리의 역사적인 첫 우승을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결국 나폴리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폴리의 우승은 정말 충격적인, 그야말로 한 선수가 팀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도박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마라도나는 자신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Napoli, che significa per te a questo punto? Mia casa sicuramente. 마라도나는 이때의 기분이 마치 월드컵 우승과 같다고 표현했고 이는 나폴리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승 퍼레이드는 몇 날 며칠이고 벌어졌고 마라도나가 득점왕을 차지하고 이태리컵까지 우승을 시키자 나폴리에서 마라도나는 신이 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신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어떤 간호사가 블라디미르 마냥 마라도나의 혈액을 가져가서 성당에 놔두기도 했었을 만큼 지나친 신격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애정과 관심은 오히려 마라도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길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마라도나가 나타나는 나폴리 시내 어디든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마음 편히 산책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거의 하루 종일 마라도나에 대한 기사만 써댔고 그로 인해 사생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와 달리 여자친구가 있었던 마라도나의 복잡한 여자 관계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기가 마라도나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마라도나는 우연히 한번 만났을 뿐이라며 이 사실을 부정했지만 이미 각종 매스컴은 마라도나의 아들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상황. 어쨌든 이러한 광적일 정도로 지나친 관심들이 마라도나에게 쏠리자 마라도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그때부터 마라도나는 코카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Lì a un certo punto andava e usciva nel bagno. Cocaina. 그리고 여기서 카모라가 마라도나에게 마약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폴리 내에서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던 카모라는 코카인을 원했던 마라도나에게 약을 꾸준하게 제공해 주었고 마라도나는 자신이 원할 때마다 마음껏 코카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En Nápoles la droga estaba por todos lados. Y de ahí empecé cada vez más.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느꼈는지 마라도나가 직접 구단주에게 나폴리를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구단주는 결코 마라도나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코카인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마라도나는 나폴리를 떠나지 못하고 다음 시즌을 맞이해야 했고 El mio capo Ferlaino. Quando lui vuole giocherò. 본격적으로 코카인과 향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라도나가 파티를 연 자리에는 항상 줄리아노가 있었고 약에 의존하는 몸이 된 마라도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마라도나는 카모라의 소유물이 되어갔습니다. Sabía que la cocaína lo estaba tomando por completo y era el punto débil. 그렇게 마라도나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놔두고 매주 술과 마약을 했고 일요일에 경기가 있으면 수요일까지 파티를 즐기고 그 다음날부터 경기에 뛰기 위한 몸을 만드는 그야말로 미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엔 도핑 테스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마라도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주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마라도나의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적된 부상과 피로 그리고 잦은 술과 코카인으로 점점 썩어가는 마라도나의 상태. 이러한 막장 상태에서도 구단을 운영하는 수뇌부들은 마라도나를 최대한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나폴리는 두 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마라도나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그리고 마라도나는 잠깐이나마 코카인을 끊으면서 열의를 불태웠는데 바로 1990년 이태리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Voglio entrare nella storia. 하지만 이 월드컵은 마라도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아르헨티나는 준결승 상대로 이탈리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경기는 나폴리 홈구장인 산파울로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L'Argentina che l'Italia a Napoli, quello è l'errore. 나폴리에서 이탈리아와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 경기라니 나폴리의 팬 그 누구도 쉽사리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준 신 마라도나를 응원하느냐, 비록 자신들을 더럽다며 차별했지만 조국 이탈리아를 응원하느냐, 그것이 문제였죠. 경기 당일날 마라도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을지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준결승전. 경기 초반 이탈리아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지만 곧 아르헨티나가 빠르게 따라가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는 승부차기로 결정지어집니다. 그러나 실축을 해버리는 이탈리아.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다음 키커는 바로 마라도나. 마라도나가 승부차기에 골을 넣으면서 이탈리아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부차기 한 번으로 이탈리아는 마라도나를 등돌리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마라도나를 욕했고 한 여론조사에서 마라도나가 가장 싫은 인물 압도적인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를 더 이상 신이 아닌 악마로 표현했죠. 심지어 서독과의 결승전에서 이탈리아 관중들은 아르헨티나 국가가 나오는 내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나폴리에 복귀했지만 묘한 표정을 짓는 마라도나. 그리고 마라도나는 늘 그랬듯 다시 코카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시작된 이탈리아 경찰의 수사. 본격적으로 마라도나 코카인 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신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그의 파멸을 원했죠. 그를 보호해 주었던 카모라 줄리아노 치바는 이탈리아의 모든 관심이 마라도나에 집중되자 그를 모른 척하고 꼬리를 자르게 됩니다. 마라도나는 기소되어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재판 끝에 1년 2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엄격한 도핑 검사. La sentenza sul caso doping Maradona un anno 어쩌면 당연하게도 금지 약물을 한 흔적이 드러난 마라도나는 무려 1년 이상의 선수 자격 박탈. 1년 동안 그 어느 팀에서도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라도나는 그제서야 나폴리를 떠나게 됩니다. Cuando llegué a Nápoles, a mí me fueron a recibir 85.000 personas. Cuando me fui, me quedé solo. Diego, sos más grande que el Papa. No es mucho.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은 마라도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전히 코카인을 끊지 못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보다 더 먹먹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지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여담으로 출정 징계가 풀린 마라도나는 다른 팀에서 뛰게 되었는데 이미 망가진 몸 때문에 경기를 별로 뛰지도 못했고 94년 월드컵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마라도나는 또다시 출전 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 슬퍼지는데요. 징계가 풀린 뒤 뛰었던 첫 경기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의 친선전입니다. 또 마라도나 이래저래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정무 감독님의 사커킥. 그리고 2016년에는 앞서 30년간 부정했던 자신의 아들에 대한 존재를 결국은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다큐멘터리 디에고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를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웰메이드 다큐입니다. 코카인에 빠진 마라도나를 굉장히 중립적으로 다루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마라도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번쯤은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졸린 남자였습니다.